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코인 시장에 일어날 지각 대변동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이코인에는 굉장한 청신호인데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코인의 다양한 소식,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이 좀 엄청난 변동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에 어떤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황부터 몇 개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시진핑은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에게 중국이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향후에 이 국가적인 움직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이든이 좀 약간 충격을 받은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는 갭 투자 옹호한 국토장관 후보자,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주거 사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게 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처음부터 집을 내가 다 사서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전세라도 끼고 뒀다가 돈을 모아서 전세 내주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는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자, 보면 실거주 의무 대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주택 정책을 오래 다뤄온 사람으로서 실거주 의무주는 이런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쓰는 것이라며 겨울에 쓴 약은 여름이 되면 빨리 걷어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0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이 갭 투자인 걸 얘기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2월달, 2020년도 2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월 평균 6,000건이었어요. 주택에 대한 그런 이렇게 갭 투자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이제 3월부터 20년 3월부터 해가지고 2만 건 수준으로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런 변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좀 그런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주택이 계속 늘어나. 근데 여러분들 인구에 대한 고령화도 계속 늘어나면서 저출산은 계속해서 저출산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생기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저출산, 이렇게 사람들이 적은데 계속해서 집은 짓는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MZ세대 하는 분들 있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 집, 자가,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제 그 통계에 의하면은 4에서 5억 정도는 보통은 한 5, 60대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가 포함 안에서 이렇게 총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보통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4, 5억 정도. 그래서 이 4, 5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 내 집 정도 하나 정도는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MZ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평생 내가 일을 해도 어때요? 이 집 하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 주택 청약 이런 거 있죠. 갭 투자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영끌이라고 하죠. 돈 끌어 모아서 집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도 다 요런데 뭔가 원인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가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한국거래소에 이게 거래량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업비트, 비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런 걸 볼 때 여러분들 YTD라고 하죠. 이월 투 데이트에서 연초 누계 대비 이렇게 증감률을 의미하는데, 이제 보면은 상승률이 가장 이 최고치를 기록을 합니다. 지금 그죠?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코인 거래를 하는구나. 이런 거래량 급증이라는 거는 알트코인 거래가 가장 이제 크죠. 알트코인. 자, 알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없는 그런 프로모션들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과, 근데 이제 항상 보면 느끼지만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옛날엔 바다 이야기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반감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산타 랠리라고 하죠.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랠리 기간 동안 이제 약세를 보이는 이런 경향이 있지만,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 어쩌면 고점과 비슷하고 한동안 이제 국내 최고치를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대한 뭔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일단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지금 보면은 시총이 엄청나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시총 보세요, 여러분들. 자, 리플하고 비교했을 때 솔라나가 이제 리플을 드디어 역전했습니다. 원래 리플이 이제 5위였거든요. 이 5위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솔라나가 드디어 리플을 역전해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바이낸스도 올라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세는 솔라나가 될 수도 있겠다. 리플이 약간 옛날에 비해 인기가 떨어졌구나. 이제 이런 것도 약간 느낄 수 있겠는데 좀 아쉬우면서도 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솔라나가.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에 뭔가 지각 대변동이 한 번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팍스의 운영사 스트리미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고팍스 제가 나중에도 잠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고팍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제가 이 4대 거래소 하면서 5대 거래소에 이렇게 축에 끼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4대 거래소 고집을 하면서 이 4대 거래소만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팍스 일단은 전북은행이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닥스한테 징계도 받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고파이 해가지고 이 빚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고팍스 운영사인 여기 스트리미의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765.1억 원이고 자본 잠식이 마이너스 539.1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파이 피해자들의 뭔가 갚을 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고 연간 퇴사율은 73.3%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뭐 거래소 뭐 여러 가지 거래소를 쓰지만 고팍스는 좀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가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많이 돼요. 내년 내후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에 대한 소식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파이오니어 해가지고 프로젝트의 다른 창립자들처럼 의사소통이 매우 활발했다면 현 시점에서 이렇게 적은 양의 활동적인 파이오니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들 중에 99%가 그럴 거고 우리는 백서나 이용 약관에 기록되지 않은 수백 개의 거짓 이야기 대신 단 하나의 이야기만 퍼뜨릴 거다 해가지고 추가적인 코멘트를 보면은, 당신이 핵심팀에 가하는 압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집중하고 그들이 일을 하도록 허용해봐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할 이유는 없다. 핵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핵심팀을 결국엔 신뢰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커뮤니티가 항상 질문하고 유효한 질문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정부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냐? 그들이 뭔가 바꾸길 바라나요? 아니면 커뮤니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길 바라나요? 뭐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은 이 파이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중요성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코어 팀에서 뭔가 행동을 조금은 이해해주고 넘어가달라, 이제 이런 뉘앙스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근데 이거는 파이코인에 대해 오랜 기간 또 믿음이 있던 분들은 이렇게도 지금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접속 안 된다고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제가 좀 잘못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접속 안 된다는 분들 지금 뭐 5시 반에도 댓글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자, 보시면 2023년 12월 21일 뭐 새벽 5시 30분경 또 서버가 다운됐다 해가지고 나오고요. 태풍 모더님의 답변으로는 현재 작업 중입니다. 외국 거주 중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새벽에도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업 중이고 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파이에 믿음을 두라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렇게 접속이 또 가능하다. 근데 이제 기기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음 내용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투표하면 완전히 익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냐? 그래서 오픈 메인넷에 진입하면 실제로 뭘 하고 싶냐? 파일을 현금으로 교환할 거냐? 아니면 상품을 제한하고 획득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하면은 코인,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깔려요. 전제. 자, 파이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다면 파이 뭐 예를 들면은 파이가 한 개당 1파이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0만 원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팔 겁니까? 아니면은 더 모을 겁니까? 저는 이게 100만 원에 요 이 땅에서 100만 원이다. 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은 전 솔직히 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 여러분들 봐봐요. 500개씩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좀 오래 모았던 사람들은 자, 500개에다가 100만 원 곱해 보세요. 여러분들 5개 하면 500만 원. 그쵸? 50개 하면은 5천만 원. 그리고 500개 하면은 얼마입니까? 5억이 됩니다. 아니 5억이 아니죠. 이거 뭐 계산이 좀 잘못됐는데. 자, 100만 원 곱하기, 자, 이 좀 계산이 안 돼요, 요새. 자, 5억이 맞네요. 자, 5억. 100만 원 곱하기 500. 자, 하면은 이렇게 5억이 됩니다. 5억.
저 같으면 솔직히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100만 원에 팔 것 같다고 얘기했지 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100만 원에 요 이 땅에서 시작을 바로 했다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보시면은 골드링에서 나와 있는데 14K 6호 사이즈 해가지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파이로 판매를 하겠다 해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해보라고 했는데 솔드에서 결국에는 17.13파이에 팔렸다고 합니다. 17.13파이에 뭐 이렇게 14K 6호 사이즈의 반지를 팔았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좀 신기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17파이에 반지가 팔렸답니다. 좋아요. 14K 6호 사이즈 좀 신박하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팔 수도 있다라는 게.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지금 파이오니어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옛날에 비하면 뭐 10분의 1 가량 이렇게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뭐 인기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고려해야 될 거는 가계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파이오니어 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뭐 LG 오브젝 컬렉션 해가지고 최저가 돼 있고 판매가에서 판매 완료라고 돼 있는데 파이하고 같이 병행해서 결제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이렇게 하면서까지 파이를 모아 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국내에 대한 사례잖아요.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모아가고 있다는 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뭐 이게 얼마의 가치를 치느냐 사실은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굳이 따지고 아니면은 뭐 싸게 판다고 또 비싸게 판다고 해서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파이의 정책상에 위배되는 여러분 예를 들면 현금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말 국내에서 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뭐 예를 들면 마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파이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만 안 하면은 사실은 조금 뭐랄까 통제되는 이런 범위 능력 이런 것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상품권을 갖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뭐 아무튼 이렇게 세탁기도 판매 완료라고 해서 돼 있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파이에 대해 여러 가지로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뭐 이런 부분들의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편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약간 불법이라는 거죠. 봐봐요. 파이를 팔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사고 있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1000개에 8,800만 개라고 나오는데 8,800만 이게 루피라고 표현된다요. 자, 실제 보면 8,800만 루피는 13억 7,808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0 4개를 빼면은 얼마입니까? 뭐 한 개당 13만 7천원 정도에 이렇게 팔았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13억을 바꿨다. 근데 이게 실화일까요, 여러분들? 13억씩 이렇게 한 번에 인도는 보낼 수 있나 봅니다. 이거 인도 맞죠, 인도? 그렇죠. 인도는 이렇게 보낼 수 있나 봅니다. 좀 특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뭐 선입금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그다음에 신분증 달라잖아요. 얘네는 그냥 신분증도 줘요. 왜? 언제나 이게 조작이 가능한 애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여러분들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좀 드리고 싶고 진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그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랑 교환 포기김치 1kg에 10,000원이라고 해서 주문 즉시 시장마다 당금에서 드려요. 고춧가루는 안 매워요. 강원도 정선 동생이 농사하는 건데 1파이 가격 1,000원, 김치 1kg 10,000원에서 5kg 이상부터 주문을 받고 5개 또는 현금 5,000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김치 같은 거 겨울에 김장 뭐 담궈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김치가 없다라는 분들은 뭐 이렇게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뭐 제가 이거를 갖다 뭐 판매하려고 여러분들 막 홍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이용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장 큰 거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에 이 솔라나 시총이 리플을 넘어섰다라는 뭐 이게 정말 큰 의미를 차지할 것 같아요. 왜? 앞으로 우리가 파이코인이 어느 정도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때는 상당히 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보면은 솔라나가 리플을 제낀 것처럼 앞으로 파이가 등장하게 되면 과연 시작점은 여러분들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1위 비트코인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부터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은 5위인 지금의 솔라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부터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위치, 그거에 대한 시총이 형성이 될까요? 한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던 우리 파이코인, 파이오니어 이렇게 파이오니어들을 강조했던 바로 코어팀. 코어팀에서 결국에는 지금 이 오류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결이 필요할 것 같고 뭐 KYC 인증 이것도 이제 이번 달이 거의 다 돼가는데 과연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결했을까 사실 보고서 정도 한 줄 정도는
써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KYC가 얼마나 됐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뭐 얼마나 많은 KYC가 또 박차를 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보면은 KYC 수치도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되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많이 늘어났어요. 30만대 후반이었다가 42만으로 다시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11월에는 30만 그리고 12월에는 28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12월 21일 그래서 이제 뭔가 마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 1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요 정도니까 더 많이 올라가서 아마 2023년도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KYC 인증이. 그렇게 되면은 2024년도부터는 좀 뭔가의 KYC 인증에 대한 속도 이런 거에 랠리가 붙어가지고 짜자자자자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좀 더 뭔가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KYC 인증이 되고 그리고 로드맵 V2도 딱 나오고 하면은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2024년도는 파이해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